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 고전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의 고전미는 르네상스나 근대 신고전주의에 이후에 영향을 주죠. 원래 미술, 아트라는 말은 그리스어 기술, 테크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의 사람들은 예술은 하나의 모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그런 모방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그래서 그리스 미술은 오늘날의 의미의 예술이라기보다는 기술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모방이라는 예술에 대한 예술이 모방이라는 생각은 근대 서양 미술사에서 근대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 하면 주로 우리가 아테네를 문명의 가장 최고봉으로 꼽는 곳이죠. 그리스 문명의 아테네는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서양 역사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아테네는 도시국가였어요. 여기 지도에서 여러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을 숭배했고, 델피나 코린트처럼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것은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국가들이고, 여러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리스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리스 고전미가 발달한 5세기 후반경, 그때를 지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플라톤은 BC 5세기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죠. 소크라테스는 그냥 평범한 그런 출신이지만 플라톤은 가문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에게 많은 정신적 영향을 받았고 스승을 사랑했는데 불행하게도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죠. 그래서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라는 최초의 학당을 설립합니다. 플라톤은 진리는 이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데아 사상, 그 유명한 이데아 사상을 이 사람은 제창을 했는데, 이데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원래 무엇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원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상이 있는데, 그러한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사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이데아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이런 아주 이상적인 그 이데아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르네상스의 라파엘의 아카데미 학당을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당시 그리스 아카데미 학당에 있던 여러 학자들을 그리고 있는데, 중앙에 두 사람, 손을 위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손을 땅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철학적 사상의 근거에서 그린 거죠. 플라톤은 이상주의니까 손을 위로 향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니까 땅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 고전의 형태를 갖춘 것이 기원전 480년경의 유명한 크리티오스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600년, 550년 이런 쭉 오랜 기간을 기원전 480년경까지, 그러니까 5세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형태가 고전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5세기 후반경 조각은 조화와 균형을 갖춘 하나의 이상미를 추구한 겁니다. 그것은 플라톤의 영향도 있죠. 단순하고 또한 명확한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정신적 경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대표적인 그 조각가가 미론입니다. BC 480년에서 440년. 원반 던지는 사람이 그리스 조형 미술을 대표하게 된 것은 왜 그러냐?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그리스 고전적 정신을 잘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반 던지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 조각가 미론이 제작한데 보시는 것은 이 원본이 아니고 대부분 원본이 소실돼서 이제 복제품으로 보시고 있는데 여기 그래도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보더라도 고대 그리스 미론이 제작한 청동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운동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굉장히 균형감을 잃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상미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리스는 아름다운 육체에서 아름다운 정신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림픽도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이 작품에서 보면 지금 운동을 한참 하는데 그 표정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고요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 고전 전기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아테나와 마르시아스라는 그 미론의 작품인데 이 얘기는 아테나 신이 어느 날 피리를 하나 불다가 버렸는데 목양신인 마르시아스가 그것을 갖고 주웠어요. 그리고 그걸 불어보니까 여신이 불었던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신묘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냥 음악이 너무 잘 나오니까 피리 소리가 너무 잘 나오니까 마르시아스가 우쭐대서 그 수금의 신, 그러니까 피리의 신인 아폴론에게 도전하다가 오만을 부리다 이제 형벌을 받는 그런 장면 것을 이제 미론이 조각한 건데 이거는 이제 상상을 해서 이제 그 없어진 그 목의 부분을 복원해서 이렇게 후대의 상상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낸 건데 아테나 여신이 있고 아래 피리가 떨어져 있죠. 이런 그리고 마르시아스의 꼬리도 여기 보실 겁니다. 이런 작품 또 그리스 고전 정기의 대표적인 조각가 폴리클레이토스가 있습니다. 남성상에 관한 각 부분의 가장 아름다운 비례를 수학적으로 산출해냈고 폴리클레이토스는요 그것을 법칙 캐논이라고 하는 세계 기록까지 했어요. 그래서 7등신 조각상 이 비례의 기초를 두고 제작했다고 말해지는데 오늘날 그의 청동의 원작은 없어졌지만 로마 시대 모작에 의해서만 원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리포로스 그 유명한 창을 든 청년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비례가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적인 그 조각상들은 보면 현실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는 관심이 없어요. 이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뭘까? 그것을 추구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남성상에 관한 그 아름다운 비례를 수학적으로 산출해낸 거죠. 그래서 여기 볼 수 있습니다. 폴리클레이토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아도메노스, 승리의 리본을 매는 청년, 그 손이 좀 잘려져 있는데 그 남성상의 아주 아름다운 비례를 보이고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 옆에다 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요합니다. 승리에 막 들떠 있거나 그런 표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절제되고 고요하고 그야말로 숭고한 아름다움, 아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고 여기 대리석으로는 디스코포로스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 세 번째 숭고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그러니까 그리스 전기에 대표되는 또 하나의 조각가는 페이디아스가 되겠습니다. 페이디아스도
BC 5세기경에 조각가인데, 이 페이디아스는 원래 파르테논 신전의 그 조각을 많이 했어요. 파르테논 신전 BC 448년에서 432년 지어진 건데요. 파르테논 신전은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도시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바쳐진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는 모아진 전쟁 기금으로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을 재건합니다. 그의 친구인 페이디아스는 조각뿐만 아니라 아테나의 예술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지배 위임을 받습니다. 그 후 15년간 그는 그 전성기로 신들을 주로 제작하기 시작해요. 보시다시피 파르테논 신전은 다른 신전보다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 노리아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둥의 주두 끝의 모양을 중심으로 양식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노리아 양식, 가운데 이오니아 양식, 그리고 코린트 양식,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양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의 부분적인 그 조각품들은 모두 토마스 엘긴 마블이라는 영국 대사가 그 1799년에서 1803년에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 아래에 있었을 때예요. 그때 영국 대사로 있던 토마스 엘긴이 이것을 전부 가져다가 대형 박물관,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영국 대형 박물관 엘긴 마블. 그리고 이 파르테논 신전을 거의 똑같이 복원해서 모작으로 만들었는데, 콘크리트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미국 내슈빌 모작이 여기 여러분 앞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페이디아스의 그 유명한 렘니언 아테네라는 작품입니다. 가까이 오른쪽에 그 아테나의 얼굴을 보면 역시 아주 그 고요하고 정제된 그린 숭고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페이디아스의 그 유명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제우스상을 볼 수 있는데, 이거가 추정하기로 BC 435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높이가 왜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냐면 높이가 12.4m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9세기의 유럽인들에 의해서 발견되죠, 후대에. 그래서 그 실제로 이 제우스상이, 이렇게 큰 제우스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긴 하는데, 잔재만 남아있고 그렇지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지금 있는 러시아 헤르미테지 박물관에 있는 1세기의 로마인들이 만든 모조품이죠. 페이디아스의 모조품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시피 오른손으로는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가 서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된 당시의 그 봉과 독수리상, 그 옷,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조품으로 통해서 요거는 러시아 헤르미티지 박물관에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그 주로 여태까지 본 남신상들, 그러니까 남자 신상들은 전부 옷을 벗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의 당시에 여성은 인권이 없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아니었죠. 소유물이었죠. 그래서 여성이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모습에 벗은 모습은 그도 없어요. 항상 옷을 입고 있고, 이것은 그 유명한 헤게소의 묘비라고 BC 400년경 아테네 국립고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보면 상당히 주름이라든가 부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름이라든가 또는
그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부유한 집의 여자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샌들을 벗는 니케라고 니케 여신상의 420에서 41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 역시 옷의 그 주름이라든가 또는 몸의 자태라든가 굉장히 섬세하게 잘 되어 있는 조각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후기 고전주의, 소위 후기 고전주의는 헬레니즘이 도래한 시대죠. 고전 후기는 폴리스 국가들 상호 간에 아주 투쟁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이상이 약해짐에 따라서 사상적으로도 앞의 시대와는 달리 아주 회의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풍조가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술에서도 숭고한 신들의 모습은 차차 희박해지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술의 신 디오니소스, 사랑의 신 에로스 등 보다 인간적인 신들이 주로 작품의 대상이 됩니다. 기원전 5세기에는 고귀한 신들의 표현이 숭고미를 표현했다면 기원전 4세기에는 현세적이고 순간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우아미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기의 유명한 조각가 역시 3명을 소개하겠는데요. 프락시텔레스 370에서 BC 370에서 330년. 그는 자신의 재능으로 상당한 재상가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당시 재상가 300명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거의 연예인 수준이었고 얼굴도 너무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의 작품들은 당시 관습에서 탈피한 그런 많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폴론, 예를 들어서 도마뱀을 죽이는 아폴론 같은 그런 조각 작품은 보시면 아폴론은 사실 당시에 그리스를 대표한 굉장히 엄숙한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 신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아폴론은 특히 강력한 태양의 신으로서 엄숙하게 표현되었던 것이 여기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에서는 굉장히 장난스럽고 도마뱀을 죽이는 그러한 장난스러운 그런 모습과 몸이 훨씬 조각 작품의 유연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표정이라든가 또는 몸의 형태라든가 또 이거는 헤르메스와 어린 오디세우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몸이 틀어져 있죠. 약간 에로틱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성으로 최초로 벗은 모습, 그러니까는 최초로 여성으로서 벗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체 여신상이죠.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안전한 항해를 도와주는 여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크노시스는 스파르타인의 식민지의 이 크노시스라는 곳은 스파르타인의 식민지였거든요. 그 도시에. 그런데 그 도시에 빚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각상을 이 사람들이 크노시스가 사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두 개의 프락시텔레스는 2개의 아테네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벗은 것과 옷 입은 것을. 그런데 크니도스의 사람들이 벗은 비너스를 사왔는데 당시에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래요. 이 비너스 상이. 지금은 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좀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무척 아름답게 조각돼서 당시엔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도 와서 보고 뭐 멀리서도 항해를 와서 이 작품만 보기 위해서 그래서 크니도스가 유명해지면서 그 많은 빚들을 다 이 조각상 덕분에 갚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각가는 스코파스, BC 395년에서 350년. 스코파스는 파로스 섬에서 태어난 고대 그리스 조각가이면서 또 건축가였어요. 근데 이분의 작품은 좀 특이해요. 인간의 깊은 내면적 감정을 표현한 그러한 작가라고 볼 수 있고 이
그 이전에는 신상을 많이 조각했다면 스코파스에서는 초상 작품이 많아요. 멜레아 그로스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이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면적인 것을 표현하는 느낌을 보여주죠. 리라를 연주하는 아폴론 역시 아까 프락시텔레스의 조각 작품 아폴론과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리라를 연주하는 아폴론에서 보면 그 음악을 듣는 내면적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리시포스, 알렉산더의 궁정화가이기도 했고요. 초상 작가로서도 아주 유명했어요. 8등 신상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큐피트, 카피톨리니 미술관에 있는 큐피트 상입니다. 훨씬 후기로우면서 작품들이 전기 작품에 비해서 좀 뭐라 그럴까 부드럽고 또 우아하고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의 헤르메스, 아테네 고고 박물관에 수정되어 있는데요. 헤르메스 작품 역시 그 왼쪽에 지금 그 옛날에 그 전기 작품에 지금 도리포로스, 폴리클레이토스의 도리포로스 작품과 비교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헤르메스 작품, 아틀란타의 헤르메스 작품을 비교해서 나란히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그 도리포로스의 그 엄숙한 모습하고 조금 숭고하다 그럴까 그런 거에 비해서 헤르메스는 작품에서 보면 훨씬 더 부드럽고 머리 스타일이나 또는 얼굴 표정이나 또는 옷의 매무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화려해졌다고 볼 수 있죠.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 고전주의의 이상미에 대한 생각. 자, 첫 번째 그리스 고전주의는 개성을 배제한 조화, 균형, 균제 그러한 것들을 강조한 그러한 이미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다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고 이미 틀에 짜여진 대로 비례의 캐논이라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8등신 뭐 이런 식으로 법칙에 의해서 틀에 짜여진 아름다움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그리스 고전주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그야말로 추구한 거죠. 그리고 후대 르네상스나 신고전주의에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 조각의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 조각 여태까지 보신 그리스 조각 작품들 보면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한 그 표현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철학과 예술을 꽃피운 그들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자신감 그런 것들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도 있죠. 아시다시피 성인 남성 4만 명 제한된 그런 여성 아이 14명의 외국인 7만 명 노예 15만에서 40만의 어떤 이러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오직 성인 남자 4만 명만을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그런 자신감들 그리고 도편 추방제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 철저하게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기 있는 사람은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6,000표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되는 그런 도편 추방제까지를 실시할 정도로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그들이 그래서 강한 자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조각 작품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 그리스 조각은 왜 나체일까? 그리스 사람들은 살아있는 개인의 얼굴을 결코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로 신들이나 영웅을 조각했죠. 신은 순수하고
순수함은 나체로 바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벗은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거죠. 여기까지 그리스 고전 이상미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